지자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심은 핑크뮬리. 환경부가 생태계를 위해 2등급으로 지정했지만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다도 수확의 시기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등의 우려로 소비가 줄면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고심이 큰 올해였는데요. 통영에서는 좋은 굴을 생산하기 위해 어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산악사고의 3분의 1은 가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자칫 무리한 산행으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난 2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한 달에 8번 무료 탑승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가을로 접어든 요즘 분홍빛을 내는 핑크뮬리 밭으로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해서인데요. 핑크뮬리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위해성 식물이지만 지자체들은 시들지 않는 인기에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안 악양생태공원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핑크뮬리가 활짝 핀 겁니다. 아름다운 색감의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사람들은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요즘 가을 맞이해가지고 핑크뮬리 검색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넓고 날씨도 너무 좋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기랑 같이 오기. 유명 핑크뮬리 밭이 인생사진 명소로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자 전국 곳곳에 핑크뮬리 밭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유해성 검증 없이 핑크뮬리를 무분별하게 심은 겁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핑크뮬리를 생태계 위해 2급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등에 더 이상 심지 말 것을 공고했습니다. 핑크뮬리는 번식력이 강하고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제거도 어려워 토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거제 등에서는 핑크뮬리 밭을 갈아엎기도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미 관광지로 자리 잡은 핑크뮬리 밭을 포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함안군의 경우 지난해 악양생태공원을 9만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는데 핑크뮬리가 피는 시기에 절반 이상인 5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환경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은 현재 규모의 핑크뮬리 밭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핑크뮬리 원 안에 있는 그것만 딱 관리를 하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도 환경부에서 그 교란종이라서 더 이상 식재하지 말라고 내부적으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분홍빛 아름다움으로 가을철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핑크뮬리. 하지만 이를 대체할 토종 식물을 찾는 노력도 동반돼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을은 1년의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죠. 바다에도 곧 수확의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바로 전국 공급량 70에서 80%를 차지하는 통영 굴얘기입니다. 올해는 일본 오염수 방류 등의 우려로 소비가 줄면서 어민과 수산업계의 고심이 어느 때보다 컸는데요. 그래도 좋은 굴을 생산하기 위해 어민들은 바다만큼 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도로처럼 바다 위에 광활하게 펼쳐진 부표. 바로 바다의 우유 통영굴이 자라는 양식장입니다. 지금은 올해 수확될 굴이 벼처럼 연그는 시기. 달이 투명한 굴들은 이 시기를 거쳐 비로소 영양을 머금은 통통한 우유빛 굴로 다 자라게 됩니다. 태풍도 적어 좋은 수확이 기대되는 올해. 기상변화에 일본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어민과 수협이지만 그 하나에 힘을 냅니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좋은 굴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기를 앞에 두고 어민들이 조금 지금 희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난 꿀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 최고의 식품으로 이렇게 식탁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굴껍데기를 까는 박싱장도 모처럼 분주해졌습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진 주문이 추석을 맞아 조금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능숙한 작업자들의 손에서 뽀얀 속살을 드러낸 굴. 30년 넘게 통영굴을 키우고 깐 어민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마냥 웃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곧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지만 소비자의 시선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원래 왜 지나갈지 몰라요. 지금 시장에 지금 물건이 안 나가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작업을 많이 못해. 그전에는 오후 4시, 5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해달라 그러는데 요즘은 한 2시대만, 1시대만 마치고 그것도 매일 못 가고. 좋은 품질과 풍부한 굴 수확 기대에도 올해 굴 가격은 오염수 논란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에 달린 상황. 그래도 어민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굴을 생산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통영굴을 오는 24일 초매식과 함께 전국에 알리기 위해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가을철이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단풍까지 색색이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객까지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이 기간 산악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거독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한 영화제가 많이 생겼지만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4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비프의 항해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배우 송강호가 개막식 호스트를 맡아 더욱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팬들의 기대 속에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인사 문제에 성추행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내홍을 딛고 69개국 209편의 영화가 해운대와 중구 일대에서 상영됩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300편을 넘겼던 상영작 수가 예년에 비해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집행위원장과 이사장을 대신해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가 국내외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은 홍콩 배우 주윤발. 이번 영화제에서 주윤발 주연인 영운봉색, 와호장룡과 신작인 원모어 찬스가 상영됩니다. 중화권 배우 판빙빙과 영화 내용으로 알려진 릭배송 감독,
영화 러브레터의 이와이 순지 감독 등도 신작을 들고 부산을 찾습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코리아 아메리칸 특별전에는 드라마 파친코를 공동 연출한 저스틴 전 감독과 스티븐 연, 존조 배우도 참석합니다. 또 액터스 하우스에는 윤여정, 송중기, 한효주 배우와 함께 작품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항해는 오는 13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농촌으로 돌아가는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귀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경기 연천군에선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이른바 취농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박용수 씨. 7년 전 취농을 결심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농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아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박 씨는 스마트 전통주 양조 ICT 서비스를 개발해 양조장 예비 창업자들에게 공유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전통주 양조장을 하려고 물이 좋은 이곳 연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비로 이렇게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다가 연천에서 율무를 사용한 전통주 개발 니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큰 자금을 10년 전 군인 배우자를 따라 수원에서 연천으로 오게 된 장수연 씨. 연천군 청년창업지원금 중 임대료 6개월치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아 지난해 보습학원을 개원했습니다. 남편을 따라 오게 됐지만 이곳에서의 노후 생활까지 꿈꿀 정도로 만족스러운 농촌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래서 적당한 대출금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청년센터에서 사업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보태서 이제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연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비나 초기 정착금을 받아 정착하는 귀농귀촌 인구는 50여 명. 대부분 농사나 사업에 처음 도전하고 있습니다. 취농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창원에 사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난 2일부터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창원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매달 8차례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차례를 넘겨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을 내야 합니다. 창원시는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로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대표 민속축제 중 하나인 창원 남산 상봉제와 마산 만날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창원시 의창구 남산공원에서는 제23회 창원 남산 상봉제가 열렸습니다. 창원 남산 상봉제는 천주산 아래 남산 주변 주민들이 한 해 농사일을 마치고 수확에 대한 감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축제는 기원제와 가요제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만날 근린공원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개묘년 마산 만날제가 펼쳐졌습니다. 마산 만날제는 고려시대 때부터 전해져 오는 모녀간의 애틋한 상봉설화가 바탕입니다. 올해 만날제는 민속체험마당, 한가위 음악회 등으로 꾸며지며 막을 내렸습니다. 김해시가 다음 달 3일까지 동북아 물류 플랫폼 정책 이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은 그동안 사용하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대신할 김해의 특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새 이름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체 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최우수 1명과 우수 2명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